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미투운동 관련 발언, 이게 많은 화제를 참 낳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미투운동하고 그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 네, 이른바 공작의 이용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금태섭 의원이 여기 반론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다스 회의다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논란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이 발언은 참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김어준 씨 발언이 지금 왜곡돼서 해석되고 있다면서 금태섭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나 정청래 전 의원이 왜곡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 논란을 기사로 썼는데 기사 제목만 보면 이 김어준 씨가 마치 미투 운동 자체를 가지고 보수 세력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 발언 내용은 미투 운동이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보수 언론 보도가 사실 왜곡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도 오늘 TBS 라디오 통해서 그런 취지로 자신의 발언 내용을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봐도 그 발언 자체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금태섭 의원의 그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앞으로 새로운 폭로자가 나왔을 경우에 혹시 저게 정권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의도를 의심받는 상황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는 또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검열로 작동하게 될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특히 은폐되고 축소되는 게 다반사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상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좀 주변에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걸 진보 보수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처벌하고 바로잡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나아가서는 좀 권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친고죄 조항이 없어진 2013년 6월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피의자로 소환이 됐는데요. 검찰도 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했는데요. 이상주 전무는 검사 출신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 상무를 맡은 바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게 압수수색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제 해외 법무 담당 상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이 다스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들 추측을 했었는데요. 네. 검찰은 일단 삼성의 다스 관련 뇌물 사건이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는 별도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해로운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또 다음 뉴스요. 미국 철강 수입 규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미국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 딸린 3개 권고안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연합까지 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미국 철강 업계에는 가장 이득이 된다는 점에 이 권고안의 내용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실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US 스틸을 비롯한 미국 철강업체 주가가 일제히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3일에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영향을 좀 고려해서 선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입 규제 방안을 결정을 해서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24% 관세 이게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만 50몇 프로 관세가 이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한테는 나은 시나리오인 거죠. 이제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피해 보는 것이고 좀 정도는 이 이안보다는 더
덜 하게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조치의 근거가 이제 무역확장법에 규정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라인에서 이 시나리오에 반대하는 좀 기류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의 경우에는 철강 수입 규제하는 것 자체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핵심 동맹국들을 전부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이란이 차악인 것이지만 이 미국 안보 라인들 입장에서는 이안이 차악이 될 수가 있어서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가 될지 모르겠군요. 그런 셈이죠. 자, 다음 뉴스는요?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가 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없앨 것을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건의할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전인되는 거수기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게 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주석의 임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현대 중국에서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이렇게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맡은 상태로 장기 집권하는 사례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이 되는 그런 셈이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례가 없고 그동안 10년 주기로 권력 교체해온 걸 완전히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 반발이 없나요? 이제 중국 인터넷 포털 바이두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관영 언론 신화통신이 이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자마자 이민, 출국 뭐 이런 단어의 검색 빈도가 평소에 2배에서 10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어허. 네티즌들은 특히 중국이 북한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표하면서 인터넷 공간에 좀 자조적인 이런 표현들을 쭉 쓰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정부의 비판적인 지식인 및 학자들도 짐바브웨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이연임 뭐 이런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면서 인터넷 통제에 지금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이제 정교조 소속 교사 5명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이 이제 23일에 제기가 됐는데 이것을 허용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교조는 지난 정권에서 법의 노조가 된 바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 무단 결근 사태 등 새학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전향적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때요? 서울 이외에도 충북, 충남, 강원, 경남 등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 휴직을 승인을 한 상태고요. 경기, 대구, 인천, 부산, 울산 등의 5개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휴직 불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하. 이 중에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달에 노조 전임자로 징계 대상이 됐다가 유보된 교사가 올해도 전임을 맡기로 하니까 지난 22일 날 징계위 출석을 통지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난 12일에 교육부가 이제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불허한다. 이 방침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먼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일선교육청에서 휴직을 허가한 거에 대해서 교육부는 일단 자진 취소를 요구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실제로 전남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고 나서 좀 휴직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 전남하고 세종이요? 그렇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이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직 방침이 없는 상태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 경우에 직권으로 휴직을 취소하거나 직권 면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논란이 지방선거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교육부의 입장도 조금 어정쩡한 상태.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깔끔하게 전교조의 법적 문제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